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YTN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인과 뉴스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함께 언급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지만은 일부 구원파 신도들이 유 회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형법에 의하면 범인 은닉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런 처벌 규정을 함께 보도했다면 피의자 은닉 방지와 검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큐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내정 소식을 전했는데요. 박순표 기자가 출연하여 안 후보 인선에 대해 추측성 응답을 일체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에 입각한 전후 맥락을 잘 짚어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뉴스큐 모두 뉴스 화면에 자막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도 채널이다 보니 동시에 다양한 뉴스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막이 너무 많으면 화면이 산만하고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으면 합니다. 특히 YTN 로고가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뉴스키의 오늘의 날씨의 한 화면은 오른쪽 상단에도 YTN이 나오고 왼쪽 하단에 또 네모 박스에 YTN 뉴스 전문 채널이 나오고 또 가운데는 YTN 웨더라고 해서 무려 3개의 로고가 동시에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고는 늘 나오는 것인 만큼 심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이번 뉴스인과 뉴스큐 모두 유병헌과 안대희 총리 후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뉴스는 뉴스큐에서 14분 분량으로 9건을 다뤘습니다. 그중 류현진 선수의 복귀 뉴스가 4분이나 차지했는데 그것도 2건의 관련 보도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여야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는 뉴스 2분 정도에 비하면은 유 선수의 야구 뉴스가 너무 크게 보도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큐 부분은 앞에 이모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자막이 너무 산만해가지고 뉴스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맨 위에 뉴스 특보 자막이 나오고 맨 아래쪽에 주요 뉴스들이 또 자막이 나오고 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큰 자막이 나오는데 이 뉴스 자체로는 안대희 신임 총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뉴스 특보에는 유병헌 구속영장 발부 이런 자막이 뜨고 또 아래 둘째 줄에 있는 큰 자막에는 박 대통령 세월호 실종자 찾기 모든 방법 강구 등 이 기자의 발언과 상관없는 이런 자막들이 계속 크게 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군데의 자막이 나오는데 4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상당히 좀 헷갈리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자막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순표 기자의 출연 과정에서 이름과 얼굴이 거의 20분 내내 노출되어서 화면 구성을 굉장히 어지럽게 했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출연하면 기자들이나 아니면 출연자가 출연하면 이름이 한두 번 정도 나오고 마는데 이름이 20분 내내 거의 고정적으로 박혀 있었고 자료 화면이 나온 와중에도 대부분의 시간에 이게 박순표 기자의 얼굴이 계속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화면 구성이 조금 매끄럽지 않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던 한현희 기자 보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박순표 기자는 이제 충분히 이제 지명도도 있고 많이 알려졌는데 굳이 20분 내내 이름과 얼굴을 계속 비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순표 기자의 발언 중에서 안대희 내정자의 재산을 8억이라고 하면서 재산 문제가 인명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셨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며칠 후에 나온 재산 신고액이 22억 정도로 나왔죠. 그래서 수입료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확실하게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든 종편이나 다른 보도 전문 채널들이 뉴스에서 자막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커지기도 하고 굉장히 단순해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자막에서의 오자는 많이 없어졌지만은 자막이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좀 잘 띄도록 디자인의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편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 색깔을 청색이나 검은색의 여기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주 색깔을 왼편과 오른편에 어떤 명암을 좀 줘가지고 색깔을 준다든지 디자인의 개념이 들어가서 자막을 볼 때 눈에 피곤함도 좀 덜하고 또 글씨체가 아주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자막의 좀 흐름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신문도 활자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일부 글씨체 중에서 안대의 전 대법관 할 때 전 대법관을 붙이거나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본 방송 같은 거 보면 전자를 갖다가 한자로 표기하거나 또는 그 전자를 글씨체를 달리하거나 또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전 대통령, 전 대법관 이런 이미지가 확 다가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띄어쓰기라든지 글씨체 크기가 같을 경우에는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특정한 뭐 직책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있어서는 한자 표기를 뭐 겸비하거나 아니면 글씨체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컬러를 좀 부여를 해서 시청자가 읽어볼 때 한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을 줬으면 하는 제 생각에서 자막에 있어서 디자인의 개념을 조금 첨가해서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막의 측면에서는 먼저 뉴스인에서 이 좌측 상단에는 뉴스 특보 이러면 오늘 총리 인선 이렇게 하고 또 하단 자막에는 박 대통령 이번 주에 새 총리 지명할 듯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내용상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다는 거하고 또 특보에는 오늘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 큐에서는 딴 분들도 얘기하였지만 좀 너무 자막이 많고 뉴스 특보는 계속 또 바뀌어서 돌아가고 밑에도 자꾸 계속 바뀌고 또 주 자막이 있고 내용이 또 박순표 정치부 기자가 또 총리 안대의 총리 관련 내정 관련할 때는 또 다른 자막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혼란스럽고 좀 어지러운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 내용의 그 표현 면에서 뉴스 큐에서 헤드라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후임자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말해 경질의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말해 경질의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뉴욕 특파원의 류현진 선수 경기 관련 보도에서 6회 말 2점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하는데 좀 방송 표현으로는 6회 말 2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뉴스큐에서 박순표 기자가 출연해서 상당히 길게 이제 대담을 진행을 했는데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 좀 지적하겠습니다. 발음이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은 구원투수 소방수 역할 이것을 소왕구원수 역할 이렇게 발음을 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정훈총 국무총리 또 서운했다를 소원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가 하면은 기득권을 기독권 국무총리 역시 국무총리 영청시 이렇게 발음이 됐고요. 남재준 국정원장은 남대준 국정원장 이렇게 그 밖에도 그 맥락상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쉽게 보는 육사 지방선거 공약, 버추얼 스튜디오 제작이 매우 공들여서 제작이 됐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기자의 움직임 그리고 CG 운용이 자연스럽고 디자인이 매우 이해하기 쉽게 제작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뉴스 속
한마디. 이것은 거기 그 육성의 주인공들에 대한 육성이 대체로 다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 육성이었습니다만은 비디오 파일하고 그 비디오 파일을 MC가 읽는 제작이었는데 오히려 그 육성 편집이 현장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안대희 내정자 지명에 대한 심층 보도인데요. 박순표 기자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출연해서 이 내정자 지명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박순표 기자가 지나치게 급하게 좀 이런 부분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자막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4월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자극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도 있고 합니다만은 좀 일관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 특보 밑에는 그 뉴스 특보 세션에서 다루는 의제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중앙에 큰 글자로 나오는 그 자막은 적어도 발언 내용하고 직결되는 것에 좀 국한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그 자막 중앙에 큰 글자 자막 내용도 다른 데다가 계속 돌아가고 다른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자막 오른쪽 위에 박순표 정치부 기자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자막 내용이 박순표 기자의 발언처럼 또 보일 여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긴 시간에 기자가 출연해서 발언하는데 기자의 이름은 간헐적으로 내보내도 좋겠다. 그리고 만일에 계속 내보내야 한다면 자막과 좀 떼서 오른쪽 중간에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안대희 총리 내정자 보도 화면 그림이 전부 다 지난 대선 당시의 그림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옷도 당연히 겨울 옷이었고 또 안대희 씨 옆에 서 있는 여성 당시의 정옥임 의원으로 아는데 이 그림이 몇 차례나 반복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새로운 그림을 가진 게 없어서 그랬으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뉴스 전문 채널로서는 최근의 그림 또 새로운 그림 그런 걸 더 열심히 취재를 해서 내보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템에서 스튜디오에 출연한 박순표 기자 칭찬하고 싶은 점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잘하고 무게감도 있어서 저는 시청자로서 아주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써온 걸 읽는 게 아니고 기자 자신이 알고 있는 거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선거 여야의 공약을 설명한 김웅래 기자. 그 오프닝을 위층 높은 위치에서 했는데 시청자 눈높이에서 벗어나니까 저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반면에 뉴스인에서 허준석 앵커는 평면에 서서 오프닝 함으로써 같은 눈높이에서 시청할 수가 있어서 편안했습니다. 끝으로 YTN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자리 잡은 위치, 기자 뒤편으로 현장 기자 뒤편에 늘 그 당직실이라는 간판이 나옵니다.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인천지방경찰청이라든가 현장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현판이 있는 곳에 자리 잡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YTN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쓰여 있는 걸 읽는 데 익숙해져서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한번 국장님이나 상무님이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뉴스들이 기자가 쓴 게 그대로 올라 있어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틀린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박순표 기자의 이 인터뷰에 관한 것도 다 올라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거를 당사자가 쓰진 않을 것 같고 속기사를 시켜서 썼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단어도 잘못 발음하면 잘못 적혀지거든요. 들리는 대로 그냥 막 쓰고 문법적이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문장을 쓰다 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니까 하고서 욕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완성된 문장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인에서는 뭐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여성 앵커가 병점 차량 기지를 자꾸 병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병점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 이름인데요. 그리고 기자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 회장의 도주 경위와 당시 복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라고 했는데 CCTV 자료겠죠. 뭐 텔레비전을 들고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작은 데에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더 좋은 YTN 뉴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달 29일에 열렸던 YTN DMB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YTN DMB 편성과 제작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제작의 포맷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가 낮게 보이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묻고 답하기 형식을 벗어나서 오히려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의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KBS의 아침마당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청중이 있긴 합니다만은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퀄리티가 나빠 보이지 않는 거죠. 뭐 테드도 마찬가지고 뭐 강연 백도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강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주제는 좋은 주제대로 살고 또 이 진행의 그 어색함이나 뭐 준비의 그 부족함 같은 것들이 대부분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인서트할 자료들도 있고 자막 처리로도 오히려 보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개표 방송을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선거 방송의 경우에. 그래서 라지 스크린을 전제로 하는 본 방송의 경우에는 자막들이 여러 개 쪼개져 나오고 그리고 개표 상황을 밑에 하단 그 자막으로 보여줄 경우에 그것을 충분히 다른 화면을 보거나 다른 방송을 보면서도 볼 수 있는데 모바일의 경우 그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개표 방송, 선거 방송 이전에 그 화면은 봤되 그 텍스트만은 자막만은 이제 별도로 처리하는 심플하게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후 그 모바일에서 만약 그 큰 글자로 화면 위에 슈퍼임포즈를 시켜서 보여주게 되면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의 결과 못지않은 YTN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는 방송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스크린 어댑테이션을 이제 기술들을 하나씩 이제 시험해 나가게 되면 모바일만의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YTN만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체에서 수중계하는 것도 좋지만 본체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면 뉴스 정석 1, 2 이렇게 이제 뭐 2시간에 가까이 이제 편성이 돼 있다면 한번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봐 갖고 전체적인 내용을 뉴스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뉴스 정석 1에서 하고 2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차라리 그 시간대 얘는 방금 전에 제가 이 자정에서부터 새벽 4시에 편성돼 있는 뭐 세상의 비밀이라든지 뭐 판도사라든지 과학 미래의 열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넣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아까 이제 이전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 시간대에 도대체 어떤 반말로 주로 시청자들이 시청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일단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이제 그
기획성 프로그램들이 한 10개가 넘거든요. 지금 10개가 넘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YTN 본방송 이 전송하는 그런 중계하는 그거에 어떤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라 그러면은 야구 중계는 야구 중계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본방송 중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획 프로그램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좀 평가를 해서 그 숫자를 10개 이상이 아니라 좀 불가피하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서 DMB의 특성에 맞는 포터블한 모바일 미디어라는 DMB의 특성에 맞는 일단은 저는 방송 호외식으로 급하게 뭘 알아보고 싶어 할 때 금방 스마트폰을 통해서 DMB에 들어가서 뭘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로야구 스코어가 어떻게 됐나 궁금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경기 현장을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인터넷상에서도 PC로 보는 거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의 문제 때문에 HTML5가 어쩌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답이 나오는 중이지만 제가 보기에 그 문제 해결되려면 한 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과도기적으로는 PC용 홈페이지 따로 모바일용 홈페이지 따로 두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술 진화를 기다리면서 어설픈 중간 기술을 도입하면 이 솔루션도 시원치 않고 나중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괜히 인력과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예 DMB만의 이제 좀 차별화된 컨텐츠를 한다면 내용 자체는 그래픽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별도로 제작해서 하는 거를 저는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YTN이나 또는 다른 뉴스 방송들 속보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YTN DMB와 소셜 미디어를 어떤 결합하는 형태로 한번 가보는데 아예 이 발상의 전환인데요. YTN DMB에서 소셜 미디어로 연장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예 역으로 소셜 미디어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YTN DMB를 활용하는 그런 접근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청자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